예술병원 안에서 이렇게 예술병원 역사 그리고 선교 역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모임이 벌써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역사 모임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좀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그 역사 모임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난번에 조진우 과장님께서 초기 선교사 역사, 처음에 어떻게 조선 땅에 선교가 들어오게 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초기 1900년대까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까지 이를 제 일기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1900년에서 1910년까지 그 시간까지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요 1900년에서 1910년 사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선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역사 연구 모임에서 읽었던 책들인데요. 그 책들 가운데 요 1900년에서 1910년도 사이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제 한국 선교 이야기에서 한국 전반적인 선교에 대한 상황 그리고 유명한 역사학자고 사회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이 한국 기독교 의료사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그리고 마틴 골드 등등 전체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의료 선교사 역사는 어떤지 그러면 이 호남이나 예술병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매트 잉골드 우리 초대 설립자이신 선생님께서는 어떤 1900년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그 한국 그 초대기도사 이제 초대기도 다시 찍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역사를 지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역사는 지식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이다.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 많은 지식들을 그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그렇게 인식하는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사 모임도 이제 나열되어 있는 지식들을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밝혀진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떻게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배울 건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장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 의료사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초기 1945년도까지의 선교 역사를 크게 이제 5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번째 제3기로 분류되어 있는 1900년대 초기에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제목을 기독교 병원의 현대화와 의료 선교의 확장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1900년대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초기에 의료기관의 전국적 확산과 병원 전도가 시작됐던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화학회가 유명한 시기 그리고 1924년에서 40년에는 오히려 의료 선교의 상황 악화와 한국인 의료진이 역할이 증대되는 것 그리고 1940년에서 해방 전까지는 의료 선교사들의 추방과 기독교 병원의 이전 등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일제 반식민지 의료 정책과 교육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굵직굵직한 일들을 좀 살펴보면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처음 글씨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씨가 작긴 하지만 잠깐 한번 보시면 1904년에서 5년에서는 그 러일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카스라 테프트 비밀 현약이 이때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결국 의사조약과 관련이 깊은
건데 이제 일본의 카스라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테프트가 결국 이제 필리핀과 일본을 이제 상호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가지게 되는 그런 미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일사조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그리고 1907년에는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고종이 퇴위된 일이 있었고, 정미 7조약이 이때 있었고, 그리고 한국 군대가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인수했고,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빼앗았고, 1906년 의료사로 보면 지방국에 소속되었던 위생과를 경보국 소속으로 이관 보건 정책을 해서 이거는 한국인을 위한 것보다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905년 7월 29일에 카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이제 선교 역사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위대한 전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인식한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한국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 시대의 초기에 있는 느낌이다. 러일 전쟁과 일본인에 의해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백성들은 심적으로 혼란스러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인정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로 그들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무언가 의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걸 붙잡으려 한다. 이것은 물론 복음이 약속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일 마음의 상태로 보이고 복음을 들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정신은 날아오르는 정신이 아니라 혁명의 정신, 즉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욕구이다. 이 혁명적인 정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로 이들은 게릴라 전쟁으로 또는 현대 교육의 지향으로, 또 다른 사람은 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 기독교에 참여하여 희망을 나누며 활동에 동참한다.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 이제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안 보셨나 봅니다.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혹시 다시 다운받아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여기 보면 중간에 내용에 이병헌 씨를 이제 입양했던 요셉 스탠슨이라는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되게 허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고종과 이렇게 도와주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결국 주인공을 도와줘서 주인공이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안타깝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보면 이제 이 드라마를 썼을 때 실제 이제 그런 선교사가 있었을까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 롤모델로 했던 사람이 바로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미국의 감리교회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유경공원 교수로 일했던 분인데, 대한제국에서 감리교 선교사, 목사, 교육자, 항일운동가로 활약하게 되고, 고종한제의 최측근 보필 역할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또 고종황제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어서 고종황제의 특사를 3번이나 했고요. 대한제국의 분리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제 헤이그 비밀 밀사에 적극 지원하며 밀사활동을 지지했고, 1919년에는 3.1운동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어도 매우 유창하게 하고, 그래서 어니스트 베델과 아울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또 어니스트 베델인데, 이 사람은 대한매일신보를 이렇게 써서 그 신문에, 한국 신문들은 아무도 적나라하게 현실을 쓸 수 없었지만 이 외국인의 신본을 이용하여서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조선의 상태에 대해서 새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에 있었던 기자 중에
이 맥킨지가 찍은 사진이 저희 이제 국사 시간에도 역사 시간에도 배운 이제 이 사진이 이 맥킨지라고 하는 그 기자가 직접 의병하는 활동지에 가가지고 이걸 찍는 거가 돼서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패러디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 거가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림이고 밑에 거가 이제 원본인데 보면 그대로 해가지고 찍은 거로 돼 있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이 기자가 아주 험한 이제 골짜기를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활동했던 이 대한매일신보에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의 아지트에 이제 이 사람을 초청하게 되고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에 도와줬던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외국인들, 외국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그런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시각을 가졌는가 그거는 전반적인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의 전반적인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에는 크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책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교회가 의병활동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선교사 개인은 의병운동을 예국운동으로 위장된 광기다. 미국 장로교회 해외 선교 총무했던 아서 브라운은 일본의 한국 통치가 세계를 위해서 최고의 유익이며 한국인에게는 행운이 되는 시기이다. 에비스는 조선인은 일본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모페도 정리적 중립을 얘기하지만 일본인이 한국에 가져온 물질적 지원이 있었다. 감리교회 도굴은 일본 총독부 권력자들이 협력을 주장했고 3.1운동 때 민족운동에 가담한 한국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3.1운동에 참여한 한국인은 불평분자 이건 반정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선교사도 있었어서 전반적인 전체의 흐름은 그 조선의 독립이나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 민족들을 편들어줬다기보다는 이제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 이렇게 헐버트 선교사님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조선 민족을 도왔던 사람도 있었다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러면 장로교 의료 선교 정책은 어땠는가? 이게 이제 1904년에 발표된 장로의 의료 선교 정책인데 의료 사업의 1차적인 목표가 복음 전도해야 된다. 최상의 복음적인 결과는 최상의 의료 사업에서 나온다. 가능한 모든 병원과 진료소만이 자주하도록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환자라면 모두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선교부 정책이다. 조수, 필요한 경우 조수를 고용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 의사가 가르칠 시간이 나면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의료 사업의 1차적인 목표가 복음 전도이다. 이거가 이제 초기에 의료 선교 정책에서 이 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복음을 위한 이게 준비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있어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많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펄트리 선생님이 얘기한 선교 의료, 미셔너리 메디슨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했던 의료가 선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뭔가 근데 이 초기의 고민들은 아직까지는 의료가 이 복음을 위한 문을 열어주는 계기 이렇게 인식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에 등장한 병원들이 이제 저희 예수병원은 1897년에 마틴 골드가 부인 환자 아이들을 위한 진료소에서 시작했다고 본다면 1901년에서 1910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지어진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병원으로 지어진 병원들이 저기 개성, 선천, 성진, 진주, 한성 이때 모두 1901년, 1905년, 8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 당시에 이제 또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 정책을 쓰면서 조선에 대한 본인들의 이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취지로 병원을 짓게 되는데 전라북도 땅에도 1909년에 전주의 자해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병원을 짓게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북대 병원이 이제 처벌을 역사를 보면서 이제 전북대 병원도 이제 100년 가까이 됐다고 보고했던 것이 최근에 있는 거라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그 역사를 이게 포함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역사인가 아닌가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주요 선교 병원들을 쭉 정리한 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알 같은 것들을 다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다 보면 반식민지 의료기관의 대한의원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이때 생겼고, 일본인 민간병원도 많이 세워져서 1907년에 46개였던 게 1910년에 102개까지 일본인 민간병원들이 지어지고 의료사업의 전문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1904년에 9월 3일날 40개 병상으로 현대식 종합병원을 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1907년도에는 한국의료선교사협회가 창설됐고 연합사업이 이때로 일어났는데, 이때 원칙을 의료 기술을 통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일반적으로 의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 한국으로 의학책을 준비하는 것,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 이런 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저희가 오늘 발표한 1900년대에서 1910년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 거가 1900년 사진이고 이쪽 거 반대쪽에 있는 1910년인데, 보시게 되면 병원과 진료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진료소, 나환자 진료소, 이런 것들이 1910년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겠고, 나환자 진료소가 아시는 것처럼 포사이드 이후에 지어지면서 1900에 없었지만 1910년까지는 이제 나환자 진료소들이 지어진 것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국장로의 의료 사업으로 아까 그림에서 본 재령, 청주, 강계, 안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타 다른 선교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미국 남장로의 의료 사업에 있었던 것 중심으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수병원은 1902년에 조금 진료소를 다시 조금 손을 보게 사람이 있었고, 입원 환자들 중에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았고, 이 놀라운 사실인데 회주병원에 보면 입원 환자의 90%가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렇게 뿌려진 시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지역교원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퇴원 후에도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녹록하지 않은 일들을 이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환자가 의사한테 왔습니다. 안녕하옵시며 육체 건강하십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건강합니다. 약이 필요해서 오셨습니까? 환자, 예, 의사로서 당신의 명성이 널리 퍼져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100리길을 걸어왔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누구 저 말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나는 고종폐하이년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군요. 나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새끼, 40살 먹었어. 소띠란 얘기겠죠? 욕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가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라도 제 사는 데를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큰 길을 따라가다가 큰 길을 나오고 왼쪽으로 길을 바꾸고 조금 가면 제 집입니다. 살고 계시는 마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무슨 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약이나 좀 주십시오. 가능하면 치지 않게 좀 세게 말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의 아저씨에게 아들이 있는데 김씨는 장가를 갔었죠. 제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김씨는 내 조카와 결혼했고 그러니까 뭔가 병원에 대해서 알아야 약을 주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김씨가 내 조카인 내 남편네를 때렸고 내가 끼어들었더니 글쎄 반대대로 나를 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호는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온 이유는 뭐죠? 맞아서 멍이 들어서 약탈을 옵니다. 이게 쉽지 않았겠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이외에 이제 학교는 기독교 공동체를 한 학교가 있었는데 좀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학교가 세워질 때 원칙이 기독교 학생들 가정 출신의 어린이들이 60%가 돼야 학교를 연다 이런 원칙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좀 시사하는 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열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소년,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열 것을 이제 1901년에 건의하게 되고 1901년 7월 1일에 해리슨이 처음 시작하게 되고 1907년에 큰 추진력을 얻어서 1908년에 뉴다운 새 여명이라는 신흥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전주예학교는 이제 정킨을 기린다 해서 정킨 기념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목포, 군산, 광주에도 비슷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의 큰 원칙은 자치, 자국, 자전의 교회의 원칙이 있었고 성교부의 전도사역, 교육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모든 사역들은 전도 교육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주 목표였고 주의 신도들을 강하고 토착적인 기도 교육을 모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회가 이 시기에 1907년에 생겼고 1909년에 전라도 출신의 세 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안수를 받는 3명의 목사처럼 호남 지역에 생기게 된 것도 1907년 이때 1909년이었습니다. 백만인 기념운동이라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 1월 14일에 평양대구 평양대각성 회개운동이 있은 다음에 1909년에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께라는 표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대대적 부흥집회 날려놓고 그리고 복음과 전도적인 날을 해주게 돼서 1910년에는 2,100명의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가 데이 오퍼링이더라고요. 날 연보라는 거가 오늘 내 날을 그리스도께 드린다. 내 돈의 일부를 드린다가 연보잖아요. 내 날을 오늘 이 날을 그리스도께 드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은 김현주 선생님, 내일은 김선주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전도사역을 한다. 이게 데이 오퍼링이라는 세계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이 시기에 있었더라고요. 다시 이 멋있는 장면이 이게 혹시 무슨 장면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거가 유명한과 김태희가 이제 우리 러브를 시작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러브를 시작하는 장면이 되고 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태희는 그런 전사입니다. 낮에는 귀족으로 살고 밤에는 날아다니면서 총을 쏘고 다니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불꽃처럼 아름답게 내가 비록 죽을 조선의 분열이 안 되더라도 불꽃처럼 타오르고 죽겠다는 거고 그게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활동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또 계시죠. 여기 보면 저희 박물관에 매티 인골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불꽃 같은 삶, 마티 인골드. 이 사람도 김태리처럼 귀족이고 잘 살 수 있었고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선택했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 와서 이 병원을 시작하게 되고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매티 인골드 테이트 목사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의 아이는 바로 사상하게 됩니다. 1906년 1월 1일에 이런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첫 번째 왕중의 기도를 왔는데 진료소에는 온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1906년에는 새로운 진료소를 열었다는 데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여기 보면 테이프 성교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기도를 보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905년 9월인데 테이프 성교사가 결혼한 이 시기에 있었고 1910년에 그 지금 가장 높은 시골에 나는 여자아이를 사상했다. 그것은 그에게 마음을 고통하며 시선스러운 거였다. 우리는 그렇게 했던 우리 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은 딱 하루 단순한 세상을 1904년 8월 15일에는 포사이드라는 사람이 왔는데 여기로 한 문장으로 밝게 타오르는 등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쳐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증기선 배산에서 고별인 사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의료사역을 우선으로 한다. 진료소는 강양지를 감추고 고통을 돌아주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으면 감청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러지 못한 결과가 있는 게 있다. 비록 이 노력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조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동선이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이거가 이제 영어로는 In the name of the for the sake of the Savior for whom no labor or love is ever lost.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고성산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불씨가 넘어서 초속의 바람을 타면 2km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 이 예수병원에서 그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아까 그 포사이드가 했던 그 말이 이 책의 제목이 된 거예요. 저도 포사이드 말인지만 죄송스럽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고 영어 제목이 For Who the Lady of the Lord is Lost. 바로 여기 나오는 포사이드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마치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경건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씨가 우리를 경건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저희 여기 사시는 분들도 조그만 나의 사랑의 노력이 꺼져버리지 않고 힘들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불씨의 결과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우리는 120년 동안 봐왔고 그 사랑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이 예수병원을 통해서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길 바라고 오늘 누군가 이 중에 한 사람은 데이 오퍼링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크게 동참하신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의하고 마치겠습니다.